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어가나요? 네, 20년 된 네이버 카페 서비스가 모듈라이제이션으로 진화하기를 발표하게 될 정동진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고 들어갈 건데요. 저는 운이 좋게도 안드로이드가 국내에 들어올 때부터 안드로이드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요. 안드로이드 이전에도 경력이 좀 있습니다. 그 전에도 개발자여서 한 8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저는 또 신기한 거나 신기술, 그리고 처음 보는 물건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귀찮은 것도 엄청 싫어해서 좀 뭐 툴 같은 거 되게 잘 쓰는 편이고요. 또 현재는 네이버 커뮤니티 CIC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팀에서 카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네이버 제가 카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지 우리 대표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 카페 서비스가 시작일이 2003년 12월이에요. 올해가 20주년 된 기념비적인 해고요. 앱은 첫 번째 배포가 2012년 6월달에 배포를 했고요. 이제 주요 SNS 서비스 이용자 요게 제가 여기 앱마인더에 들어가서 최신 거를 가장 뽑아온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뮤니티 CIC에서는 옆에 있는 밴드랑 그 페이스북 다음에 있는 블로그랑 이렇게 SNS 소셜 서비스 중에는 순위권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CIC 팀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거 꼭 봐야 되는데 좀 걱정. 네. 제 발표 제목이 20년 된 네이버 카페 서비스가 모듈라이제이션으로 진화하기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모듈라이제이션, 두 번째 키워드가 20년 된 서비스, 이런 건데요. 20년 된 서비스란 뜻은 레거시가 아주 풍부한 그런 서비스란 뜻입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듈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레거시에서 모듈라이제이션을 하는 이야기,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군대 이야기랑 축구 이야기랑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거랑 비슷하죠. 그런 이야기 할 거고요. 자, 20년 된 서비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아키텍처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아키텍처가 HUM이 아키텍처 이름이 아니고요, 없는 거예요. 아키텍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MVP를 제가 알기로는 살짝 스쳐 지나간 걸로 알고 있고, MVVM이 현재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지금은 크린 아키텍처 기반으로 MVVM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은 현재 모듈이 아니고요, 제가 네이버에 들어왔을 때의 모듈 형태고요. 요 앱이 있고 쉐어 모듈이 있었고, 쉐어 모듈에는 레파지토리와 도메인, 유틸 등이 들어가 있었고, 모델에는 엔티티 모델과 API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 이런 세 가지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바 모듈로 이제 두 개가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로 돌아가는 게 있었는데요. 요거가 모듈의 구성이었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기술, 작년 11월 기준으로 자바와 코틀린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코틀린이 4.9%로 기억을 해요, 저는. 근데 5%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5%가 있었고, 그리고 레거시가 되어 있는 앱은 20년 전에 개발됐고, 이제 그 이후에 모바일용으로 API가 개발되지만, API 서버도 레거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버 API에서 XML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딱히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XML로 내려온 것도 있고, 제이슨도 쓰고 있고, 그리고 파인드 뷰 아이디 할 때 버터나이프 많이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버터나이프가 아직 고치지 않은 부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로더로 AUI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동기 비동기는 RX 자바로 이제 많이 변경이 됐어요. 아직도 스레드 쓰는 부분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변경됐고, 이제 통신에서는 저도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스프링 안드로이드 레스트 템플릿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거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클라이언트 쓰고 있는 게 있고요. 발리는 아직도 있습니다. 발리도 아직도 있고, 레트로핏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인홀드 안드로이드 애니메이션, 요거 애니메이션 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커먼랭, 이거는 지금은 구아바로 변경이 돼가지고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는 라이브러리거든요. 여기 쓰시는 분 있으시면은 요거 지워져야 되는 항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모듈라이제이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왜 멀쩡한 앱을 우리는 바꿔야 할까요? 앱은 항상 진화하고 좀 변화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바뀌어야 되고,
저는 이제 아키텍처의 목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키텍처의 그 목표는 저는 이제 오래된 기술 스택을 좀 버리고 좀 유지 보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안드로이드 SDK가 변경되면은 사용 못하는 SDK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개발하다 보면 종종 만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변화의 흐름이 없애고 또 뷰 모델이 옛날에 만들어져서 좀 비대하고 데이터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 뷰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한 이제 베스트 프로젝트한 그 앱의 형태를 만들어서 좀 반응형도 들어가고 컴포즈 들어가고 이제 UDF 이제 유니플로 1 데이터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또 테스트 가능한 테스터블한 이제 앱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앱을 만들어서 꼭 자기가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아키텍처의 변화의 목표입니다.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구글에서 이야기하는 아키텍처의 모듈입니다. 맨 위에 이제 앱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피처 항목들이 모듈화되어 있죠. 모듈화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레이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공통 모듈이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모듈라이제이션에서 이제 그 구글에서 이야기하는 모듈라이제이션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모듈화의 장점으로 코드의 재사용성 증가되고 뭐 기능별 코드 분리도 용이하다. 그리고 동작 이런 내용들 있는데 이제 요 페이지 들어가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더 궁금하시면은 여기 모듈에 대한 학습 페이지도 구글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슬라이드 받아 보시면은 아래 링크 눌러 보시면은 그 모듈라이제이션이나 아키텍처에 대해서 읽어 보시면은 충분합니다. 저는 이 구글에서 이야기하는 이 장점들 다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빌드 타임. 모듈화에서 이제 공식 문서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빌드 시간의 베네핏을 증분 빌드 혹은 빌드 캐시, 병렬 빌드 등을 활용해서 빌드의 성능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사실은 전 빌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개발 영향에 많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드를 언제 할까 고민을 해보면은 뭐 언제 하냐면은 이제 배포할 때 항상 빌드 돌리죠. 빌드 머신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CI 툴 같은 거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빌드 항상 돌리기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TDD나 이런 거 개발하실 때 방법론 중에 TDD 쓰신다면 아마 매번 그 빌드를 해서 테스트를 돌려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도 유닛 테스트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유닛 테스트 안에서 충분히 빌드를 많이 돌리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개발할 때 씁니다. 우리는 항상 개발할 때 빌드를 해서 확인해요. 심지어 유닛 테스트가 없어도 항상 빌드 돌려요. 빌드 돌려서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빌드를 항상 오랫동안 돌려놔요. 근데 이 시간을 저는 줄이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밑에 있는 그 예제는 그 Best Practice for Response Times of Latency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서버에서 오는 응답 시간에 따라서 앱의 사용도가 어느 정도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구글 엔지니어는 이렇게 일한다라는 책에서 요 문구를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버의 리스폰스 타임이 200ml보다 작으면은 빠르다라고 유저가 느낀대요. 그리고 1초보다 넘어가면은 주의가 무슨한되기 시작하고 10초보다 넘어가면은 전혀 다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격히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개발자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유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뭔가 시킬 때 200ml 이내에 응답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1초가 넘어가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빌드를 하시면은 10초보다 빨리 응답을 받으시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 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많이 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화를 생각하게 된 건데요. 저는 결국엔 빌드 시간에 이제 모듈화로 그 방법을 좀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개발 속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카페에서 바라보는 이제 모듈화의 최종 목표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위에 이제 앱이 있고 옆에 이제 밑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들이 피처들이죠. 피처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옆에 오른쪽에 컴포즈가 약간
떨어져 나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컴포즈 모듈을 별도로 빼내서 그 모듈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포즈 모듈만으로도 빌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 컴포즈를 분리해서 빌드를 하게 되면은 빌드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제가 말하는 빌드 시간은 빌드를 해서 폰에 올라오는 시간이에요. 화면이 띄워지는 시간. 그리고 모듈도 충분히 빨라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10초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컴포즈만 빌드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 모듈이 UI 데모를 돌려가지고 컴포즈의 화면을 테스트하는 거죠. 화면 테스트하기 위해서 UI 컴포즈만 돌려가지고 샘플 앱을 돌리고요. 이렇게 하면은 빌드가 1초 안에 올라옵니다. 화면 폰으로 1초 안에 올라오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피처만 독립적으로 빌드할 수 있게 화면을 구성해 놨는데요. 피처만 분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빌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데모 피처를 돌릴 수 있는 데모 앱이 있고 데모 앱에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와 컴포즈를 연동시켜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고 여기 돌리게 되면은 이 부분도 10초 이내에 빌드가 돼서 여러분의 화면에 빌드를 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한 모듈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유지 가능한 작은 코드를 만드는 건데요. 커다란 코드는 무겁고 어렵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그래요. 읽을 게 적은 게 쉬운 거지 많이 읽고 어렵든 쉽든 간에 길면 우선 더 어려워진 건 확실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데이터 이제 도메인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이제 분리해서 서로 간섭할 수 없게 만들고 작은 코드를 유지하게 만들고 또 규격화하기 이런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버스 팩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제 버스에 팀이 얼마나 많이 치여서 죽으면은 이 프로젝트가 망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 팩터가 높다는 거는 앱이 좋다는 뜻이죠. 앱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모든 팀원들이 다 버스에 치지 않는 이상은 앱이 안 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 명만 살아남아도 앱이 유지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버스 팩터를 높이기 위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 발표가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갈 텐데요. 저는 이제 레거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레거시 던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원래 이 자료를 이제 제가 갑자기 준비한 건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레거시라는 게 이제 던전을 공략하는 거랑 비슷하다. 레이드 뛸 때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레거시 던전 공략 팁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거시 던전을 같이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은 4가지 목차로 이제 레거시 던전에 대해서 단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이제 문서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할 건데 문서가는 사실 기본이에요. 예. 레거시를 뭐 할 때 작업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문서가 없으시면 되게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문서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가 있을 경우에는 뭐 출시사에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지만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모든 코드를 문서로 다시 컨버팅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코드를 찾아내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작업한 내용도 이제 결국에는 나 말고 또 내 다음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문서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준비해 주시고 문서화가 필요 없는 경우를 굳이 생각을 해봤어요. 문서화가 사실 좀 오래 걸리고 힘들고 하기 싫고 또 이게 또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은 굳이 문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진짜 다 알고 있는 경우 나는 이 작업에 5년 정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이럴 때는 문서가 좀 없어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팀원 중에 아주 익숙하거나 그게 내가 아니더라도 옆 사람이 그렇게 잘 알아. 그럼 계속 물어보면 되지. 그 사람과 통화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경우. 그런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내가 직접 타이핑해서 코딩하는 게 아니라 ID에서 뭐 코드 수정하거나 리팩토링 되거나 아니면 자동 제너레이트 되는 코드들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 특성에 따라서 팀이 배포하고 수정하면 되지. 우리 그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특성이 있다면은 뭐 이렇게 핫픽스를 내보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문서에 좀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문서는 사실 개발에 필요한 정도의 문서면 됩니다. 이 문서는 지금 제 앱에 있는 카페 앱에 있는 출석부에 들어있는 문서인데요. 마크다운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문서에는 상세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기획서처럼 상세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화면에 대한 기능 정의 이건 최소한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외사항 이렇게 2가지. 요 2가지가 최소한으로 기록돼 있고요.
여러분이 문서를 만드실 때 꼭 그 필요한 내용만 기록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권장드리고요. 또 거창한 규격화된 문서가 아니어도 괜찮을 정도 코드 작업을 할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레거시에는 좀 어려운 코드들이 좀 많습니다. 보시면은 예전에는 몰랐거나 혹은 기술의 한계로 어려웠던 것들. 옛날 코루틴 없는데 동기 비동기를 쓰기 좀 어렵잖아요. RX도 없고 그러면은 스레드에서 이제 동기화 기법들이 좀 들어갑니다. 뭐 카운트다운 레츠라든가 뭐 이런 고급 동기화 기법들이 들어가는데 자바에 사용됐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쓸 필요는 없죠. 이런 것들 좀 많이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루틴으로 변환되면서 없어지는 코드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요. 아파치 유틸 같은 거는 지금은 구아바로 바뀌어가지고 없어졌죠. 없어졌다 때문에 더 이상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다 없어지면 되고요. 뭐 스트링 유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틀린 변환하시면은 많은 부분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고 뭐 이제 특히 폼은 돌려가지고 안에 if문을 뭔가 처리하는 것들 이런 거 이제 필터 맵으로 많이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루틴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레거시를 바꾸시다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속담인데 핑계 없는 무덤이 있을 수 있어도 핑계 없는 코드는 없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레거시 코드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지우면은 정상적으로 돌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한테 고객 문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핑계 없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 코드들은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혹시 모르시면은 물어보세요. 선임자한테 꼭 이 코드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왜 있는 거냐 도대체. 예, 그런 거 꼭 물어보시고 이제 핑계 없는 코드가 없다고 좀 주의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좀 하이람의 법칙이라는 걸 좀 소개하려고 갖고 왔는데 간단하게 좀 예만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리팩토링을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은 리팩토링 이제 과제할 때 여러분이 이런 거 좀 많이 하실 텐데 과제하는 김에 이 부분 리팩토링도 같이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배포 나가시면은 과제가 잘못됐는지 리팩토링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과제랑 리팩토링은 따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을 먼저 만약에 근데 어쩔 수 없다. 나는 도저히 그거 뭐 리팩토링 할 시간이 어디 있냐 우리가 개발할 때. 그러면 리팩토링은 항상 과제할 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커밋이라도 나눠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리팩토링을 먼저 하시고 커밋 올려서 가지고 리뷰 받고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진행해 주세요. 그게 그 최소한으로 양보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같은 코드인데 하나의 과제거든요. 사실은 과제는 맨 마지막에 PR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먼저 올려요. 먼저 올려서 코드 리뷰는 이거 리뷰 불가합니다. 뭐 코드 정리한 거예요. 내용이고 뭐 이름 바뀌어 있고 뭐 클래스도 옮겨가 있고 뭐 도저히 리뷰할 상황 아니고요. 두 번째가 이제 API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올리고요. 또 코드를 여러분이 바꾸실 때 보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지만 대규모의 변환을 이제 노려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제 사정이나 어떤 이유로. 근데 사실은 대규모 변화는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새로 잘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레거시에 대한 탐험이라기보다는 요 경우가 언제 필요할까? 요것만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규모 변화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데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다. 내 코드가 알지도 코드도 모르겠고 내용도 모르겠지만 조금만 고쳐도 오류가 발생한다. 난 파인드 뷰와 이렇게 버터 나이프에 있는 아이디를 뷰 바인딩으로 연결했는데 에러가 난다. 좀 이상하죠? 사실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 있다. 그리고 배포 후에 핫픽스로 나는 맨날 고생한다. 오늘도 핫픽스 들어와서 긴급 배치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좀 대규모 변화는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팩토링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뭐 XML을 컴포즈로 바꾼다든가, 뷰 모델을 이제 MV에 적용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아키텍처가 많이 바뀌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점진적 변화보다는 뭐 대규모 변화를 생각해야죠. 거의 피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실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 주세요. 리팩토링을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지만 큰 변화가 있으면은 롤백을 항상 염두에 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카페에 있는 코드 중에 일부를 발췌해 온 건데요. 리드를 이제 아티클 리드에 대한 그 상세 화면을 보는 앱이에요. 근데 상세 화면은 버전 1에는 원래 리드였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버전 2 있죠. 버전 3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롤백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있고요. 이런 점진적 변화 말고 대규모 변화에서 쓸 수 있는 좀 간단한 좀 팁을 알려드리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상세히 아신다기보다는 이런 키워드가 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비티 알리어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팀에서 물어봤더니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액티비티 이렇게 코드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드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맨 밑에 있는 액티비티 알리어스가 요 2줄짜리가 내용 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위에 있는 레거시 액티비티를 실행을 하면은 밑에 있는 뉴 액티비티를 실행한 것처럼 해줘요. 액티비티 알리어스가 이런 기능이 있는 내용인데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설정만 해주면 되고요. 제약 조건으로는 그 밑에 액티비티 알리어스 위에 뉴 액티비티가 존재해야 돼요. 요 제약 조건밖에 없습니다. 근데 액티비티 알리어스를 쓰시면은 액티비티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거 액티비티 그대로 두는 거죠. 두고도 이게 작동합니다. 예, 두고 작동하고, 그 레거시를 실행을 하면은 그 레거시를 실행시킨 그 파라미터 옵션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뉴 액티비티에다가 바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행이 딴 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럴 때 좀 쓰는 이런 기법들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얘기는 이제 어떻게 모듈을 나눌 것인가. 네, 어떻게 모듈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모듈라이제이션의 이제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만든 거라기보다는 프로 안드로이드 내부에 이제 가이드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모듈에 대해서 이제 분리가 안 된 거죠. 안에 내부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아키텍처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 도메인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요 각각의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는 것, 모듈별로. 근데 요거는 저는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키텍처 늘어날 때마다 코드가 추가되고 이게 이제 멀티빌드에 대한 좀 효용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앱이 쓰이는 데가 생각해봤는데 그 면접점 볼 때 면접까지 갈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필드에서는 저는 이 코드는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키텍처는 이 정도. 필드에서는 이제 그 피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 이런 정도의 형태를 원하고요. 파일의 형태는 이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폴더별로, 모듈별로, 아키텍처별로 이제 피처별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제 피처별로도 분리돼 있고, 이제 아키텍처별로도 구분되어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 바라보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실제로 폴더 구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맨 위에 이제 앱이 있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결국은 피처죠. 피처별로 있고, 밑에 도메인은 도메인들의 각각 기능을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게 돼 있고, DI를 사용해서 이제 도메인의 구현체로 데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도메인과 데이터는 거의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도메인에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 레이어를 쓰기 위해서 옆에 다른 도메인을 참고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아키텍처의 이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레거시 모델에서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 모듈 분류하신다. 그러면은 레거시 앱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모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공통 모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지 모듈 분리를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뺄 수 있는 게 베이스 모드하고 커먼 모듈,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듈 분리하고 나면은 분리된 모듈에서 다 쓰이거든요. 그리고 모듈 분리된 다음에 빌드가 그 피처별로 가능하게 하려면은 네트워크 모듈이랑 뭐 어소시에이션, 이런 인증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요 4가지 정도, 물론 더 있긴 합니다. 실제 앱에서는 더 있긴 한데 요 4가지 정도가 있으면 분리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에서 코드가 레거시 코드가 좀 모듈화가 되어 계층화가 되어 있다, 레이어별로. 그러면은 아마 이런 식의 모듈 첫 번째 피처 모듈을 분리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앱들이 계층화가 안 돼 있다, 이런 경우 있죠. API의 결과물이 UI에 그대로 쓰이고 있다. 이런 경우는 API 모델이 도메인 모델도 아니고 프레젠테이션 모델이기도 한 거죠. 동시에. 이런 경우에는 앱에서 좀 계층화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좀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전 이렇게 하시길 원해요.
레거시 있는 냅두고 데이터 레이어와 도메인 레이어만 분리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방법이에요. 이게 계층화에.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어렵긴 한데 이렇게 위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분리할 때는 되게 어렵지만 데이터 레이어와 그 도메인, 그러니까 물론 도메인 레이어 안 쓰실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데이터 레이어만 분리하시면 되겠죠. 예, 데이터 레이어만 먼저 분리해 주시면은 이게 여러분이 피처에서 모듈화를 할 때 첫 번째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분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그 앱을 개발하면서 레거시 모듈에서 작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팁, 노하우 뭐 이런 게 있는지 좀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발표를 하면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와서 여러 가지 발표 듣고 가는데 돈 내고 와가지고 뭔가 얻는 게 없다. 물론 얻는 게 있으셔도 되는데 얻는 게 없다기보다는 좀 어려워도 쉽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발표 많이 들으러 다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이러면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좀 뭔가 얻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 좀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 좀 했는데요. 우선 대량 수정에 관련된 것들. 모듈화 시키면은 파일이 많이 이동하거든요. M 모듈에서 여러 군데로 이동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량 머지 PR 룰을 가지고 계실 텐데 PR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도저히 쫓아가냐. 근데 우선 안 합니다. 네. 대량 모듈을 머지 이동인데 PR 안 합니다. 이거는 PR 할 수가 없어요. 이거 PR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듈 이동한 다음에는 대부분 다 PR 안 하고 PR 안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를 카페에서는 룰로 가지고 있어요. 코드에 대한 위치 이동, 그리고 내가 코딩하지 않았는데 IDE가 이동해 준 거, 리팩토링 해가지고. 또 하나는 요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아닌 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코틀린 컨버트, 자바 모듈을 코틀린으로 컨버팅한 경우에는 리뷰 안 합니다. 리뷰 안 하고 컨버팅하고 잘 돌아가는지만 확인하고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량 코딩이 리뷰 넘어간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브랜치 전략도 약간 바꿨는데요. 원래 브랜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브랜치 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디벨롭이 있고 피처가 이제 첫 번째 배포 디벨롭 1에서 첫 번째 배포가 일어나면은 두 번째 피처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피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대량 머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벨롭 2에서 리팩토링 1과 리팩토링 2가 일어나게 되면은 엄청난 코드의 이동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 릴리즈하고 배포한 다음에 그 디벨롭으로 다시 머지될 때 이거 보이시죠? 충돌나는 거. 이 부분이 머지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예, 그래서 브랜치 전략 좀 바꿨고요. 바꾼 브랜치 전략은 이렇습니다. 단일 브랜치 전략으로 바꿔서 피처 안에서 이제 리팩토링이 동시에 일어나서 전환할 수 있도록 브랜치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배포를 하고요. 이때도 릴리즈가 되는 동안이나 핫픽스가 되는 동안에는 머지의 고통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핫픽스 하루 이틀 만에 나가야 되고 릴리즈 들어간데 금방 배포되잖아요. 그때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리팩토링 얘기할 때 그 리팩토링 하고 피처 치고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동시에 여러 개를 피처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깃허브에서는 브랜치를 자동으로 밀어서 이제 연결을 시켜줘요. 쉽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피처 A를 이제 디벨롭에다 머지를 해놨어요. 그리고 피처 B가 있는데 걔는 A에 있는 코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A를 나는 대량 머지를 했거든요. 대량 수정을 했거든요. 대량 수정해서 A에 있는 코드가 필요해. 그러면은 PR을 올릴 때 A를 바라보고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C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얘는 B에 있는 코드도 필요해. 그럴 때는 B를 바라보고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때 머지 순서는 피처 A를 먼저 머지하시고 B를 머지하시고 C를 머지하시면 되는데 이때 그 머지 순서의 두 번째 있는 피처 B가 디벨롭으로 어떻게 머지가 되냐.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브랜치가 올라가면은 뭐 이런 식 형태의 브랜치를 갖고 될 텐데요. 이게 좀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그 위에 보시면은 피처 B가 지금 피처 A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피처 A를 이제 PR을 올려서 머지를 해버렸어요. 해버리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A가 머지 됐으니까. 이때 피처 B는 자동으로 디벨롭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거 깃허브 이거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제가 뭔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동으로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아서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리더나 팀장인데 저 리뷰가 안 끝나가지고 아직 작업을 시작을 못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핑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디벨롭으로 이제 피처 B가 디벨롭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고요. 이게 조건이 딱 하나가 있는데, 머지가 된 다음에 그 브랜치가 리모트에서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은 그 머지를 하고 난 다음에 브랜치 지우겠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GitHub 설정해 보시면은 머지된 브랜치를 자동으로 지우겠냐 설정해 주는 건데, 이걸 자동으로 체크해 놓으시면은 머지가 되면은 리모트 브랜치가 지워지고, 자동으로 그 지워진 브랜치의 머지 타겟을 바라보는 것은 자동으로 디벨롭을 바라보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대량 이동하고 뭐 이럴 때는 제가 이게 북마크 토글이라고 이제 다른 데서 좀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제 코드를 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단축키만 가지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런 좀 방법을 좀 써주시면 좋고, 이렇게 코드가 이제 쉽게 이제 북마크하지 않는 대로 이동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더 팁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멀티탭이랑 이렇게 쇼 핀스 탭을 이제 세퍼레이트로 해가지고 두 줄로 보여주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열 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코드에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핀드 탭에 고정이 되어 있는 소스가 있고, 아래쪽에는 내가 여는 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핀이 보이시죠? 이러면은 요 파일을 닫을 때 닫혀지지 않습니다. 전체 닫게 했을 때도.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야기할 게 파일의 좀 이동 전략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피처입니다. 모듈화를 시키게 되면은 파일을 많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을 보시고 이동할 파일이나 디펜던시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설정 중에 보시면은 파일 오픈이드 위즈 싱글 클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파일을 갖다 대기만 하면 열린다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뭐 이런 거예요. 오른쪽이 파일을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파일이 보이지 않죠. 더블 클릭을 해야지만 이렇게 열려요.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가끔 이런 게 이제 파일을 열 때 모듈을 이동하고 나면은 파일을 열어야지만 빨간 줄이 가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다 열어봐야 되는데, 이럴 때 이런 설정을 좀 바꿔주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파일이 이동할 때마다 여기서 파일이 좀 바로바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모듈 이동할 때는, 첫 번째 모듈을 이동하실 때는 여러분이 그 패키지 네임을 고려하지 않고 이게 리팩토링 자동으로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앱에서 하위 모듈로 이동할 때는 그 참조가 안 되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같은 패키지에 같은 위치로 코드를 이동시키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코드가 좀 많이 깨지지가 않아요. 깨지지가 않고 직접 이동되고, 그리고 IDE에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저는 파인더나 탐색기를 써서 이동하시길 권장드려요. 그러면은 코드가 진짜 파일로 이동이 되거든요. 물론 설정을 바꿔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동하시면 이제 위에가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레거시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코드가 좀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제 주황색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탐색기로 이동을 하더라도 이동하시면, 제가 이 문제는 코드가 이런 코드인데, 제가 스위치 같은 이게 보면 밑에 리얼이랑 스테이지 같은 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인엄이에요. 인엄 값이라 갖고 이제 앞에 이제 API 모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리팩토링을 하면은 자동으로 붙여서 이동시킬 때가 있어요. 이러면은 코드가 다시 수정을 해도 깨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리팩토링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좀 직접 탐색기를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탐색기 이동하시면은 쉽지가 않아요. 맨날 탐색기 열었다가 파인더 열었다가 옮기고 파일 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동화 툴을 저는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이건 툴이라기보다는 뭐 간단한 쉘이고요. 쉘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제 배치는 아니라서 윈도우에서는 안 돌지만 그 맥을 쓰시면은 돌 거라고 다 도실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코드 이거는 이제 모듈을 크리에이트하는 쉘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템플릿이 있고요. 템플릿 파일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명령이 있고요. 위쪽에서 보시면은 그 모듈에 있는 요 템플릿 파일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템플릿 안에 있는 언더바 패키지라는 게 이제 내가 바꾸는 모듈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는 저는 피처 밑에인가 베이스 밑에인가? 네, 피처 밑에군요.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네요. 피처 밑에 이제 이치 카페라는 개별 카페라는 이제 모듈을 만들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엔터를 쳐주시면은 템플릿에서 파일을 복사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이동해 줍니다. 그럼 위로 가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자동으로 모듈이 들어가서 이제 이지 카페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거는 모듈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제 모듈 파일을 이동할 때는 이건 템플릿 파일이고요. 이건 여기 링크에 올려가 있으니까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듈을 이동할 때는 요 세 가지 쉘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베이스 펑션이고, 두 번째가 무버고, 세 번째는 마지막 이동한 대로 한 번 더 이동해 주는 뭐 이런 그 쉘 스크립트고요. 이것도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지금 저는 세 개의 파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단축키가 컨트롤 C인데요. 맥 기준으로 컨트롤 C인데 컨트롤 C를 눌러서 이동을 하고 모듈을 눌러주시면 밑에 이렇게 물어봐요. 1번은 로그, 2번은 로그 NOP. 그러면은 2번을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탐색기에서 파일을 옮긴 것처럼 자동으로 해주는 쉘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링크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쓰시면 돼요. 예. 커스터마이징 포인트가 있긴 한데 요거 그냥 쓰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이게 파일만 되는 건 아니고요. 폴더도 돼요. 그래서 위에 지금 로그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다시 와서 똑같이 이번에는 마지막 이동했던 걸로 이동해 달라라는 이제 쉘을 실행시키고 나면은 자동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단축키로 하시게 되면은 컨트롤 C, 컨트롤 R이죠. 예. 왜냐하면 컨트롤 R이 실행이잖아요. 마지막 실행했던 쉘을 또 실행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위치를 타겟을 지정했으면 컨트롤 C, 컨트롤 R, 컨트롤 C, 컨트롤 R 이렇게 하시면서 모듈 파일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만들어서 쓰고 나서 좀 모듈 이동하는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그 이동된 모듈에서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 대부분의 임포트는 수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요 네 가지가 걸립니다. 빌드 컨피그런스하고 그 리소스에 있는 R, 그리고 바인딩 데이터 바인딩에 쓰는 BR,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 클래스가 위치하는 그 위치, 요 네 가지 두루 UI에 관련된 건데 요 네 가지 위치가 걸리고, 요 네 가지 위치는 정규식 옵션을 켜서 그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그 리플레이스 옵션에다가 정규식이랑 옵션 키시고 위에 글자와 아래 글자를 넣으시면은 이제 그 모듈 밑에서 한꺼번에 수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듈화 진행하시면서 이제 항상 잘 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 막히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제 막히는 부분에서 거꾸로 이슈를 좀 그 생성하면서 모듈화를 종료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진행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팩토링을 하실 때는 그 리팩토링을 위한 리팩토링은 그냥 과제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리더분이나 그에 준하는 이런 분들 계실 텐데 팀에서 리팩토링이 잘 되게 하려면은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라는 좀 개념이 있어야 돼요. 리팩토링이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굳이 왜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뭔가 안 되는 코드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코드를 그냥 여전히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큰 성과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 근데 아까 성과를 얘기했을 때 저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런 것들을 팀에서 좀 장려해 주시는 게 뭐 좋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레거시에서 못 바꾸는 코드들도 있어요. 사실은 잘 안 쓰거나 아니면 뭐 도저히 모르겠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립시켜주는 레거시만 들어가 있는 모듈,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얘기했는데요. 카페가 이제 지금 모듈화가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카페에서 바라보는 아키텍처의 미래는 이런 형태예요. 이제 컴포즈 모듈이 있고 위에서 바라보고 있네. 지금
이제 형태에 있는 완벽한 최종형 이상향이죠. 이상향. 현재 이상향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초기에 이제 우리가 진행을 시작했을 때는 이제 커다란 레거시와 이제 분리된 이제 첫 번째 분리된 이제 모듈, 두 번째 분리된 아키텍처, 요 정도가 이제 그 앱의 전부였어요. 이렇게 전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가 진행되면서 뭐 이런 형태, 이제 피처를 떨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메인과 데이터 레이어만 떨어내는 뭐 이런 형태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형태까지는 가려고 해요. 레거시를 냅두고 도메인과 데이터 레이어만 분리할 수 있는 이 형태까지는 꼭 가려고 해요. 여기까지만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고립 전략 얘기했듯이 레거시로 못 보는 게 있거든요. 영원히 못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레거시로 그냥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영원히. 그리고 그거는 가급적이면 앱에 넣지 마시고 독립화된 모듈로 분리해서 고립시켜 놓게. 나는 쟤 안 보고 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리팩토링에 대한 과정은 사실 어렵고 힘든 과제예요. 예. 그리고 성과도 좀 받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팀원들과 동의하시고 우리 이렇게 개발하자, 이런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자 이런 얘기하시고, 그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진행을 해주세요. 우리는 어떤 최종적으로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팀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인 이런 거야. 우리는 버스 팩터를 높이고 싶어. 내가 휴가 갔을 때 이슈 터지면은 네가 해줘야지, 휴가 간 내가 해줘야겠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을 좀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꼭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고된 일이긴 한데 이제 교육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저도 이제 회사 내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라이트닝 톡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주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외 연사분을 가끔 모셔서도 해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부탁하거나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슬랙에 올린 거예요. 네, 오늘 저 가니까 같이 와서 보시라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 좀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레거시에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요 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분 많이 고맙습니다.